자, 2편입니다. 일본의 가전제품은 110V예요. 그쵸? 바뀌었나? 그새? 아닌데? 110V죠? 저 몇 달 전에 갔을 때도 그랬는데. 이렇게 이 가전제품을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220V로 전환을 해야 되죠. 이처럼 일본에서 건너온 우리나라의 법률 또한 우리나라 정서에 맞도록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변압기가 필요합니다. 자, 우리나라의 모든 이론과 법률은 일본에서 많이 인용이 돼서 일본 거를 그대로. 맞아. 근데 이거를 우리나라의 정서에 맞도록 현장에서 자유자재로 꺼내 쓰려면 변압기가 정말 필요해요. 왜냐면 이거는 말 그대로 이론은 이론이고 이론을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은 또 다른 거예요. 내가 이론을 많이 안다 해서 현실에 바로 쓸 수 있나요? 전혀 쓸 수 없어요. 제가 만나본 법무일을 하면서 만나본 변호사님들이나 법무사님들이나 수많은 법률 전문가들이 이론을 아는 것과 이 지식을 현실 생활의 현실 사건에 접목시키는 능력은 천차만별입니다. 천차만별입니다. 아이고, 발음도 안 되네. 그래서 변호사님들도 승소율이 높으신 분이 있고 엄청 승소랑 담 쌓으신 분들이 있죠. 이게 이제 그런 실력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도 이제 법률을 전문으로 다루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중개업에서 빈번하게 사용해야만 하죠, 법률을. 그리고 우리는 중개업에 필요한 많은 지식을 믹싱해서 사용하는 능력을 키워야 돼요. 근데 실질적으로 모든 오는 사람들이 대표님 이론하고 실무하고 전혀 달라요? 라고 하는 얘기는 이 변압기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론을 이만큼 알고 있지만 실생활에서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지 제가 되게 많은 분들 컨설팅도 하고 많은 직원들하고 많이 얘기를 해봤지만 그분들 이미 머릿속에는 A는 B다라고 뭔가 문제도 알고 답도 알아요. 하지만 이거를 현실에 나왔을 때는 그 문제를 여기다 써야 되는지 저기다 써야 되는지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압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직원들 머릿속에 직원들이 어느 정도 지식은 저한테 처음 기본 교육에서도 배웠고 본인들이 실생활에서 배운 지식들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손님을 만났을 때 자유자재로 꺼내 쓸 수 있는 변압기가 없기 때문에 머릿속에서만 그냥 맴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들 각자의 머릿속에 이 변압기를 키워주고자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하지 않는 교육 방법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직원들의 머릿속에 변압기 만드는 데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가 변압기를 만들고 있었는지는 죽어도 몰랐을 거예요. 왜냐? 계속 괴롭히고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제가 교육을 하겠다고 했을 때 되게 어려워했어요. 이유는 눈을 피하는 거죠. 저랑 눈이 마주치면 머리에 쥐가 난다고 했어요. 한 달여간 저를 엄청나게 어려워했던 직원들이 한 달여간 지나면 또 2달 지나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일을 못하게 옆에서 계속 괴롭혀요. 대표님 이게 이런데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렇게 됐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대표님 이러이러한 경우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나오길래 그럼 제가 그럼 반대로 물어봐요. 과장님 그 경우에 저라면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면 이제 그때는 본인 스스로 답을 내기 시작한 거예요. 말 그대로 제가 말한 변압기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유롭게 발언하고 대답하고 서로의 문제에 대해서 찾고 핵심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해답을 찾기 시작하는 단계가 된 거죠. 이게 한두 달, 2-3달 되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나의 이론을, 나의 지식을 아니면 이 상황을 어떤 식으로 다가갈지를 생각은 솔직히 사람들이 거의 하질 않아요. 원칙을 파고들어서 생각하는 게 좀 미흡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제가 직원들한테 툭툭 건드려서 꺼내준 건데 그게 어느 정도 개발이 되다 보니까 이제 자유롭게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고 나니까 대다수 직원들의 이제 문제가 많이 줄었고 매출은 많이 상승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거의 소통하는 과정에 내가 말하고 주고받는 과정에서 모든 이론이 정리가 되고 본인이 알던 것이 선명해지고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이 과정 겪고 나서 한 말들이 있었어요. 이 과정을 겪고 나니까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한 것들이 실제는 현실에서 사용할 수 없는 뿌연 이론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도 이거를 현실에서 쓸 수 있는 살아있는 지식으로 만들지 못하면 죽은 지식이죠. 만약에 문서를 작성하는 법무일이나 아니 법무일도 이거를 실무에 사용하는 머리와 그냥 이론만 알고 있는 머리는 또 틀리거든요. 연결해서 유추해서 이거를 승소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거를 써내고 하는 거는 그것도 지식하고는 다르죠. 모든 일이 이론하고 실무 능력하고는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뿌연 이론들이었다. 그리고 이걸 살려내는 방법들을 이제는 알겠다라는 어느 정도의 위치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고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안다고 생각한 이론들을 밖으로 꺼내서 목소리로 내서 말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옆에 있는 사람한테 설명해 봐주세요. 그러면 상당히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 대한 깊이의 위치를 체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하루는 복잡한 계약 하나를 완료했어요. 이거는 이제 중개 사례예요.
하루는 복잡한 계약 하나를 완료를 했는데 가끔 제가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계약의 처음과 중간과 끝을 만들어야 되는 까다로운 계약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처음부터 막 작정하고 한 게 아니고 모든 정황이, 중개업은 제가 항상 말하죠. 영업의 한 수이다. 이유는 양 당사자를 중간에서 얼만큼 중재를 잘하느냐에 따라 계약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하는 직업이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진짜 중개는 영업의 꽃이다. 영업 중에서도 영업보다도 훨씬 한 수 위다 라고 말한 이유예요. 근데 이제 그 상황도 계약 하나를 하려는 그 까다로운 계약도 이게 진짜 시나리오를 짜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2년 3년 계속 손해보고 거기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좀 그 사람 상황이 급박해 보여서 제가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진행을 했어요. 그 이제 시나리오를 쫙 짜서 이제 직원들 몇 명과 이제 역할 분담을 싹 하고 이제 계약을 진행을 했는데 계약 조율 이제 다 됐어. 까다로운 계약 다 조율하고 이제 제가 특약을 기재를 했어요. 특약을 기재를 하고 있는데 직원 한 명이 이제 뭐 손님들 없을 때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대표님 이런 말은 뭐하러 적어요. 좀 경력이 있었던 직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랑 투닥투닥도 많이 됐고 되게 오래됐던 직원이었는데 직원이 저한테 대표님 이런 말 뭐하러 적어요. 그 내가 아니 이 사람 몇 달 뒤에 네 돈 돌려달라고 소송 들어올 거거든. 그래서 나 이거 적어야 돼 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직원이 또 하는 말이 대표님 그 고객님 그런 것까지 할 리가 절대 없어요. 대표님이 너무 과대망상이에요. 그분 보셨죠? 엄청 착해요. 절대 소송 안 들어오고 이거까지 쓰는 거는 전 오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거기서 길게 설명해봤자 어차피 눈앞에 보여야 사람들은 믿으니까 제가 한마디 했죠. 자, 내기하자. 그러고 특약을 기재하고 그리고 나서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달 뒤 있으니까 무슨 일이 터졌어요? 그 고객한테 전화 왔습니다. 정말 착하다는 그 고객이 전화해서 대표님 저 그거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변호사한테도 물어보니까 내가 그거 지급하지 않아도 된대요. 돌려주세요. 하고 전화가 왔습니다. 내기에서 제가 이겼죠. 자, 자꾸 보름달이 내 웃으니까. 자, 이 사람이 저한테 돈을 돌려달라고 연락 오는 거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이 사람이 물어주면 안 되는 돈을 뺏어왔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저한테 물어달라고 그런 걸까요? 자, 이거예요. 자, 주변 사람들 그 사람한테 당신이 그 돈을 안 물어줘도 돼요 라고 안 물어줘도 됩니다 라고 조언을 해준 사람들은 이 계약에 대해서 전 과정에 대해서 알지를 못해요. 그 사람은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가 불리하고 열악했던 상황을 벗어나면 자기한테 불리한 얘기는 싹 빼고 유리한 얘기들만 상황을 만들어서 법률 조언이나 자문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법무일 할 때도 항상 제가 소장을 다 작성한 거를 다시 뒤집었을 때가 몇 번 있었는데 이제 그것도 그런 내용이었어요. 자신들한테 불리할 것 같은 내용까지도 다 알려줘야 정확한 상담을 해줄 수 있는데 그런 내용들은 다 빼버리고 그냥 법조항에는 A는 B라고 써있다. 요것만 보고 법률 상담을 할 때는 그런 내용들은 다 빼버리고 본인들한테 유리한 내용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불리한 내용까지를 다 알고 있어야 나중에 뒤집힐 것까지 생각을 해서 소장을 작성을 하는데 그걸 나중에 알려주니까 제가 이 소장을 몇 번씩 뒤집어서 썼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똑같아요. 중개 계약도 사람들이 계약할 당시에 자기가 불리하고 모호한 부분 때문에라도 해주세요 하다가 그 상황을 벗어나면 자신한테 불리한 거 빼고 주변 사람들한테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서 그런 답변을 만들어 오고 그런 상황으로 자꾸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모든 법률 소송은 처음부터 사람들이 소송으로 작정하고 사건이 일어나지 않아요. 모든 판례들은 처음에는 그게 맞아서도 나중에 이제 눈앞에 돈이 현실로 보이고 욕심 때문에 거의 소송이 여기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상담을 받았던 내용을 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그때 쓰지 않았느냐 그게 그 계약을 할 수 있었던 조언이었고 그 내용 전반적으로 따질 때 그 변호사나 조언을 해준 사람들은 이 내용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됐을 거다. 그래서 그분이 만약에 제가 그 특약의 한 줄을 안 썼다면 시시비비를 좀 한참 받았어야겠다. 그리고 만약에 모든 전 과정에서도 상황이 바뀜으로 인해서 내가 그때 이 사람하고 합의했던 그 상황이 이 사람 유리한 쪽으로 흘러갈 경우 고스란히 뭐 중개과실이든 뭐 아니면 임대인이 물어주든 어떤 손해 배상에 책임이 생겼겠죠. 근데 말 그대로 한 줄로 모든 것이 클리어하게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계약의 당사자들이
제가 말하는 과대망상의 상황을 수시로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직원들은 제가 하는 게 대표님 그거 너무 과대망상이에요. 그런 것까지? 저 사람이 얼마나 착한지 보셨잖아요. 대표님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너무하신 거예요. 라고 하셨던 직원분들이 저희 과대망상을 그들의 고객들이 수시로 보여주는 거를 보고 나서 더욱 제가 하는 방식을 따라 주었어요. 고객의 전 재산이 오고 가요, 부동산 중개 시장은. 그러면 솔직히 자신의 양심보다 그 상황에 당장의 돈이 한두 푼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면 양심을 살짝 팔더라도 뭔가 증거나 상황을 엮을 수 있으면 최대한으로 엮어 들어오는 게 부동산 중개 실무 시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상력을 많이 키워야 해요. 당신의 상상력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큰 사고가 30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모든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팁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 특약 한 줄을 안 썼을 때 어떤 상황이 발생할까? 내가 만약에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할 경우 어떤 일이 이루어질까? 상상력을 최대한으로 키우세요. 그렇게 하시면 남들은 사고로 이어져서 수백 수천만 원의 피해를 입을 일을 당신은 30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대부분의 사건을 해결하면서 즐거운 중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상가 중개를 할 수 있었던 거, 상가 중개가 아니고 금액대가 작든 크든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돈 앞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부동산 중개업 같은 경우는 큰 금액이죠. 이제 전액의 재산이 오가는 법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본인들의 상상력을 키워서 최대한으로 좋은 효과가 날 수 있는 중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